네, 이번 시간에는 그 공동주택 하자 처리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성곤 건축사라고 합니다.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보셨고, 이제 그거를 갖고 어떻게 종료를 할 건지, 그죠? 하자 판정 해서 보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공업체, 시행사하고 어떻게 종료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하자 보수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하자 보수 보증금까지 안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꺼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 꺼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요것들이 다 돼서 하자가 종료가 됐을 때, 될 때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하자보수 청구에 대해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가 어떻게 종료가 되고 도대체 여기는 누가 신청을 하고 여기는 누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자 보수 청구권자는요, 전용 부인은 입주자입니다. 그죠? 우리 집. 네, 우리 집은 당연히 내가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사용자가 있을 수 있죠? 사용자는 누구죠? 이제 사용자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사용자는 전세권자, 그죠? 그 다음에 월세권자, 이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실제 입주자를 대리해서 하자를 적출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자를 적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대신 대리해서 지금 내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출을 해서 이분, 소유자 이름으로 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 공공주택도 하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거주하시는 임차인 분들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공용부의는 전용부의처럼 입주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물론 입주자가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자, 공용부의 이런 하자가 있으니 전달은 할 수 있죠. 전달은 할 수 있으나 청구권자는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아시죠? 임차인 대표회의. 여기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관리주체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전용 부분도 그렇고 공용 부분도 그렇고 이분들이 대행이에요. 대행.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체가 아니라 관리주체는 우리 관리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네. 관리사무소. 이분들이 입주자를 대행해서 전용 부위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부터 입대의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입대의를 대행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은 관리단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구권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인데요. 여기서 대전제는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혼란이 오십니다. 대전제는 공주법 다 아시죠? 공주법에 의한 걸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해드리는 강의는 우리 돈 들여서 장기손 충당금 갖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무조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더라. 제가 이거를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은 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근데 우리 공주법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자, 2년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대전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대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니까. 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거는 제가 웬만한 법령을 다 읽어드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법적인 사항이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셔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령까지 제가 이번에는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하고 별표 4에 자, 뭐는 몇 년 이렇게 2년에는 도배, 도장, 가전. 자, 공주법이 생기기 전에 그죠? 주택법이었죠. 그때는 이게 몇 년 차였죠? 예. 주택법이 구주택법이죠. 요때는 이게 1년 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주법이 생기면서 2년 차로 최소 기간이 늘어났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 3년 차에 창호, 조경,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가 아니라 또 등도 있어요. 제가 다 못 써서 그렇지 요거는 별표 4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더라. 그다음에 5년 차는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럼 우리 10년 차 끝나는 거예요. 10년 차에는 주요 구조부인데요. 주요 구조 보. 그다음 기둥. 넘어가잖아 이거. 저기 뭐지요? 힘이 없으면 내력벽. 예. 요런 것들은 10년 차까지 업체가 하자 담보를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기산일인데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따가 하자 보수 보증금 할 때 개념이 명확하게 쓰시려면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전용 부위는 우선 공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용 부위는 자, 이제 사용검사 다 아시죠? 이제 언제다 준공되고 우리가 쓸게요, 사용할게요 하고 신청을 해서 오케이 떨어진 날. 그죠? 예를 들면 2020년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1월에 사용검사가 끝나서 이때부터 써요. 이렇게. 자, 그래서 2021, 22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전용 부위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죠?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굉장히 중요하죠. 요때부터가 아니라 아파트 다 만든 날이 아니라 입주자한테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 쓰세요 하고 키를 넘겨준 날. 그날부터 가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장공사를 예를 들면 아까 도장공사 2년이라고 그랬죠. 도장공사가 2년인데 이게 공용부이면 복도라든지 공용부이면 자, 이때서부터 기산이 되는데 입주자가 이날 들어왔어요. 이날. 오케이, 이날 들어왔어요. 2021년 넘어서. 그러면 이때부터 2년이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023년까지 우리 집안에 있는 도장공사는 하자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 그죠? 이게 아주 합리한 거죠. 합리적인 거죠. 나는 이때 입주를 안 했어요. 그죠? 1년 동안 입주를 안 하고 빈집이었다가 이때 입주를 했는데 자, 한 8개월 남았는데 이걸 하자 종료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쓰질 않았으니까 내가. 그죠? 그래서 공용부위는 한 세대가 살건 두 세대가 살건 시작하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 기산일이고 전용 부분은 언제부터다? 내가 입주한 날부터다. 근데 제가 이거 강조를 계속 왜 드리냐면 이때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이게 틀려요. 계산일이.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전용 부위는 내가 이사해서 키 받은 날, 그 다음에 공용 부위는 아파트 준공된 날 이렇게 기산일을 산정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일이라는 거는요. 이 하자보수 담보 책임기간이 제가 2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주법이에요. 항상 대전제 놓치시면 안 돼요. 네. 공주법인데 자, 10년까지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뭘 해야 된다? 하자 청구 기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요 10년인데 11년 차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11년 때는 보수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요 10년 끝날 때까지 보수 청구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수 청구가 됐는데 하자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11년이고 12년, 13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때까지 업체가 고쳐줘야 될 게 아니라 10년 때까지 하자가 나온 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10년이지만 실제 종료되는 거는 15년이 될 수도 있고 16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일은 반드시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아까 설명드렸죠? 2년, 3년, 4년, 5년, 10년. 여기 끝나는 도배는 2년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 예. 그 다음에 방수라든지 창호는 3년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 이 뒤에 보수가 이루어진 거는 그때는 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요때 기간이 도래되는 거는 신청을 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써 있네요. 2년차 도배공사는 2년 내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발생은 1년 차에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보수 청구는 2년 경과 후에 신청하면 무효다. 이제는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이 이때 됐어요. 1년 차 때. 근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뤄요. 귀찮아서 몰라 하다가 2022년이 지나서 요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업체에서 아무리 갔다가 이거를 1년 차에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가 넘어갔기 때문에 업체선 해주질 않는다. 법적으로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발생은 1년 차에 됐고 청구는 2년 경과 후에 하면 어떻게 된다? 꽝. 무효다. 무효. 네, 아셨죠?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요. 그 업체에서 이제 해주는 건데 우리 입주자나 입대의가 하자보수 청구를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 사항 설명드렸죠. 청구를 하면 사업주체는 반드시 하자보수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네. 반드시 다 해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냐면 공주법 제37조하고 시행령 36조에 나와 있고요. 자, 청구를 했어요. 이렇게 입주자하고 입대가 청구를 했는데 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된다? 15일 이내. 아주 중요하죠. 네. 이때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언제까지 고치겠다. 네, 계획.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무조건 15일 안에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지자체장한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자보수 계획의 기재사항은요. 하자부위라든지 그다음에 자, 너네 도배에서 문제 있다며 하자부위. 그다음 우리 어떻게 고쳐줄게. 제시공학기회라는 방법. 그다음 보수 이런 것들을 적고 자, 이거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계획. 그다음에 동일한 하자가 두세 대 이상에서 발생이 됐어요. 도배에서 1호하고 2호가 발생이 됐는데 자, 뭉뚱그려서 자, 일주일 동안 고칠게요. 이게 아니라 딱 나눠서 너네 집 언제, 2호 언제 이렇게 두 개, 세 이상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대별로 보수 계획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죠? 뭉뚱그려서 하면 우리 집 언제 올 줄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이 뭐죠? 자, 우리가 언제 들어가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 좀 비워주세요. 뭐 가구를 쳐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수 계획 기재 사항에 넣어서 15일 안에, 그죠? 15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했는데 요즘에 뉴스 보면은 진짜 심심치 않게 하자 안 해준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법적에 이 공동주택관리법 37조하고 36조에는 실제적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거기서 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판정을 안 했을 시에는 1,000만 원, 뭐 돈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장에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안 고쳐줍니다. 당신께서 지자체장께 시장님께서 여기다가 시정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죠. 이거 내는 게 끝이 아니라 내고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자 판정 보수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내고 끝이 아니라 내고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 보수 미이행 시에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업체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보증기관 있죠. 예, 대표적인 보증기관 있죠. 여기 예, 보증기관에다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 이제 보증기관에서 그죠? 보증기관에서 담보해주는 돈이거나 아니면은 업체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해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예치하는 금액. 자, 하자를 도배가 찢어졌으니까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고쳐요. 3번, 4번 얘기는 안 고쳐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네가 안 고쳐주면 나는 니네가 예치한 금액을 쓰겠다라는 용도로 예치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근데 예외사항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LH, 그 다음에 대표적인 SH, 그 다음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뭐 경상남도 개발공사, 이런 데서 만든 아파트는 개발공사. 이런 데는 이거 할 필요가 없죠. 나라기관인데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해주는 거 예치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이거는 민간이고 부도가 날 염려도 있고 하니까 하자를 안 해줄 때 담보를 해놓는 거고요. 나라는 안 망하잖아요. 그죠? LH도 안 망하고 SH 안 망하고 개발공사 안 망한단 말이죠. 이런 데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예외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치 및 보관인데요. 사업 주체는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공사비가 1억이니까 3%, 제 계산이 안 되네요. 3%면 하여튼 뭐 300만 원 이렇게 다 치고 이걸 현금으로 예치를 하거나, 아, 우린 현금 대신에 그죠? 주택보증공사나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해서 증권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얼마? 공사비의 3%, 표준공사비의 3%. 자, 이렇게 예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고 041조, 042조에 자, 이렇게 해서 예치하고 보관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강의를 끝나시고 이 법령을 찾아가셔서 꼭 복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기관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죠. 그 다음에 건설관련 공제조합, 그 다음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자. 요거는 다 허가를 맡은 기관들이에요. 금융기관들. 허가를 맡은 기관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증기관에서 증권을 끊던지 아니면은 그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현금으로 예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치 방법은요. 사업 주체. 제가 계속 다시 설명드려요. 시행사 또는 시공사. 만약에 시공사가 시행사면 이게 같을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자, 시공사는 자, 우리 아파트 다 졌습니다라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이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면요.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 그래서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 그 다음에 군수. 군수한테 제출을 할 때 자, 현금을 넣던지, 그죠? 현금 예치를 하든지 아까 보증회사에서 끄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권자가 지자체장으로 돼 있다가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 왜 여기다 하죠? 지자체에다가. 처음에 아파트가 딱 생겼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짓고 자, 시장하고 군수님께서 자,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인계를 하시죠라고 해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제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이고 2달 사이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입주자 대표 구성 회의가 시장님하고 군수한테 자,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됐으니 시장님 갖고 계신 이 뭐죠? 하자, 현금 이거라든지 증서를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이 별도로 막 이거 증권 뭐 이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 요청을 하시면 시장하고 군수님께서 오케이, 야 너네 증권회사 여기다가 예치증서하고 보증서 대표 회의에다가 청구권자를 바꿔서 인계를 해라. 그냥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거를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다 지을 때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금을 시나 군청에 맡기고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회의는 현금 예치 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공동주택 아주 중요하죠. 어디로 관리를 해라? 관리 주체로 관리를 해라. 입대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인 거죠. 강제사항.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예 이 내용들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는 누가 하느냐. 자, 의무관리 대상은 어디죠? 의무관리 대상은 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다음에 150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중앙난방을 하거나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예. 자, 여기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개인이. 입주자가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하자 보수를 신청을 했는데 업체가 안 해줘요. 그랬을 때 나 몰라 하고 신경질 나갖고 그냥 사는 사람이 여기다 바로 신청 못 한다는 거죠. 나를 대행해서 누가 해준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우리가 사는 거주자를 대표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리를.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의무 관리 대상은 뭐죠? 30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미만인데 승강기라든지 중앙난방이 안 되는 단지를 얘기하죠. 이때는 관리단이 있어요. 관리단이 있고 실제 경비하시는 우리 경비 반장님께서 뭐 관리 대표도 되실 수 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단이 신청을 하지 절대 입주자 개인이 신청은 못한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청구 서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여부 판정서, 하자분쟁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그 다음에 법원 재판, 요건 하자판정위원회고 법원의 재판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저 하자 진단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 딱 그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제 우리 A 아파트가 우리 입주자예요. 예. A 아파트. 이렇게 A 아파트. 예. A 아파트인데 자, 우리가 하자 보수 비용을 한 1억 정도 해. 근데 우리가 이거 더 많이 타 먹어야 되겠다. 한 2억 정도 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자 진단 업체를 우리가 골라요. 그죠? 하자 업체를 우리가 골라서 야, 이거 내가 용역비 줄 테니까 1억에 해서 1억짜리를 한 2억으로 부풀려서 여기다 신청을 하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인지. 자, 그래서 이 하자 진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A 아파트하고 시행사하고 하자가 문제가 많네. 둘이 공통으로 정한 업체. 네. 이 판단만 여기서 판정해 준 비용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일방적으로 2억. 시행사에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5천.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하고 시행사에서 공통으로 야, 우리 하자.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보험회사 한 거죠. 같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맡기자 했을 때 이 맡긴 이 업체에서 진단한 보수 비용을 내란 얘기예요. 이거를 오해하셔갖고 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아니.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 되겠다. 자, 청구 기간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하자담보 기간은 그릴게요. 먼저 그릴게요. (20년) (21년) (22년) (23년) 그럼 아까 분명히 전용 부인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간이 가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인도를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그러면 딱 봤을 땐 2년이잖아요. 2년. 예. 이때까지 써드릴게요. 하자 책임 기간이에요. 근데 보수 보증금은 전용, 공용 모두 언제다? 사용 검사일 기준이더라. 내가 여기서 살든 안 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날부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2년이라 공식적으로 여기서 끝나죠. 자, 그래서 하자가 이때 발생이 됐어요. 이때. 근데 우리는 지금 입주한 지 2년 안 됐잖아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있지만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업체에서 고쳐주면 괜찮은데 업체에서 안 고쳐줘요. 그럼 보수 보증금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미 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모두 사용검사율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안 맞죠. 난 억울해요. 8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업체에서 고쳐주지는 않고 하자 보수 보증금은 기간이 지났다고 안 주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개선이 돼야 되겠다. 개선이. 네. 자,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수 보증금 못 쓰니까 소송 가야죠. 뭐.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기산일과 인도일 기준과 하자 보수 보증금 꺼내는 기준일이 틀리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대상입니다. 대상. 그럼 도대체 어떤 하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까 그 하자 판정 기준이라든지 하자 담보 책임 기준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또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꺼냈을 때 얘기니까요. 너무 이렇게 혼돈하실 필요는 없고요. 업체에서 하자만 잘 고쳐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아까 설명드렸던 미시공, 변경시공 이거를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기준은 무조건 설계도서대로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대로 시공이 됐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방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시공이 발생된 거 하자 뭐 해달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변경시공 이거 왜냐하면 변경시공 자체를 대전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변경시공 몰라. 저것도 우리는 설계도서대로 됐다고 가정하는 거지 변경시공을 했는지 미시공인지 난 몰라. 이건 거예요. 의미가. 자, 그래서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다 끝난 다음에 자, 미시공은 그저 사용 전에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기도 전에 안 된 거고 사용하기도 전에 바꿔놓은 거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예외지만 사용 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자 판정 기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외를 보시면 사용 검사 전에 발생한 미시공 하자, 그 다음에 막 바꿔놓은 사용 검사 전에 바꿔놓은 변경 시공 하자는 대상에서 예외가 되더라. 여기 써 있네요. 사용 검사 전 발생 하자. 단 시공 하자, 미시공 하자하고 변경 시공 하자가 원인이 돼서 사용 검사 후에 발생이 된 하자는 적용이 되더라. 자, 방수를 미시공했어요. 예. 사용 검사 전에. 자, 쫙 해서 검사 전, 예. 검사 후 방수를 미시공했어요. 자, 이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자, 도배가 찢어지고 누수가 돼서 가구가 썩고 이런 거는 사용 검사 후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이해를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만 제대로 해주면 하자 보수 보증금 꺼낼 일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꺼낼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급기관은 어디죠? 예,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보증회사라든지 그다음 업체에서 현금을 주겠죠. 예, 가져가라고 하겠죠. 자, 그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으면 맞아 하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 심사 판정하고 하자 진단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서 이런 것들이 이의가 있다. 나는 이거 나 아니야. 너네가 신청했는데 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A하고 우리 A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니네 같이 업체 선정했다며 여기서 한 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쟁조정할 때 누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가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혹시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순서대로 안 들으시고 챕터를 이렇게 골라 들으시는 분은 궁금하시면 앞 챕터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체 방법은요. 의무관리 공동주택 아까 300세대 이제 더 이상 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50세대 승강기하고 난방, 중앙난방, 그죠? 요 그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인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소장 직인을 복수로,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도장을 꽝 찍은 통장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죠?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넣어주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넣어주는데 받을 때 요 통장을 제시를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 요거 주택이 아닌 데는 관리인이 인감 등록한 금융계좌. 그 다음에 관리인만 있는 데가 있고 또 관리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때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한 명과 이분 거 똑같죠? 도장 복수로 찍은 통장을 제시를 하셔야 이쪽에서 예치를 해줍니다. 1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용호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관리인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 명 44조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이 업체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자보수 처리해줄 업체를.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요. 지급받기 전에 하자보수 통장에 안 꽂혔어요. 지급받기 전에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거는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자, 근데 온라인이라도 제가 여러분 다 뭐 아시는 얘기니까 할 얘기는 또 해야 되죠. 자, 이미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업체가 다 선정돼 있어요. 그죠? 업체가 선정돼서 다 비용을 뽑아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비용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돈 받은 다음에 이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얘네가 만들어줬다고 덥석 계약을 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는 보조 보증금을 사용하셨을 때는 30일 이내에 야, 우리 어떻게 썼어 하고 반드시 사업주체한테 야, 너네 1억 줬잖아. 우리가 한 8천만 원 썼어. 그 나머지 2천만 원 남은데 그건 또 나중에 똑같은 하자로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쓴 내역을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용도는요. 제일 중요하죠. 예. 절대 용도 외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아까 설명드린 하자 분쟁 조정, 법원 재판, 이제 하자 진단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 결과에 따른 비용으로만 써야 되지. 1억 나왔네요. 아까 또 1억 설명드렸죠. 자, 1억하고 8천을 썼어요. 더 이상 할 공사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 따른 비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 2천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잡수익. 예. 큰일 나죠. 예. 콩밥 먹죠. 예. 그 다음에 딴 공사. 예. 안 되죠. 큰일 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반환하셔야 돼요. 반환.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없어요. 이걸로 방송공사 다 끝났는데 1억을 받았는데 업체가 싸게 해서 8천에 끝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2천 반환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벌칙조항은 용도 외 사용 시 2천만 원. 이거 굉장히 큰 과태료예요. 그래서 법 102조 1항에 따라서 다 공주법이에요. 공주법에 따라서 과태료 2천만 원이 매기더라. 제일 중요한 거 하자 보수 외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다. 남은 건 어떻게? 반환. 그러면 거꾸로 모자르면요. 모자르면 더 달라고 그래요. 예,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모자르진 않아요. 거의 다 딱 맞추거나 남거나 그렇습니다. 모자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르게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신고예요. 신고. 통보는 업체한테 해주고 또 신고는 어디다 하죠? 군수하고 시장님한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 1억을 받았고요. 8천을 썼고요. 2천은 반환했습니다라고 언제? 30일 이내. 자, 집행한 다음에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가죠.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 외로 쓰면 2천만 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그만큼 중하게 지금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료를 할 거냐. 하자보수를 쭉 해서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종료를 할 거냐.
자, 사업 주체는 2년, 3년, 4년, 5년, 10년 차 때 자, 하자 끝납니다라고 언제 끝나기 30일 전에 자, 2년 차 끝나요. 도장 도배 끝나요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년 차 주요 구제 구인열 끝나요라고 반드시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통지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포함 내용은요. 그 지금까지 2년 차인데 너네가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신청한 하자보수 이만큼 다 보수를 했고요.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하면 더 이상 우리가 고쳐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받죠. 이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년 차 때 도배가 끝난대요라고 어떻게 가르쳐주죠? 전유 부분에 대해서 그 개별 통지하고요. 집에다가 다 우체통에 꽂아놓죠. 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20일 동안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입구에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자 2년 차인데요. 도배하고 도장 더 이상 신청을 안 하시면 하자를 못 받는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를 신청하세요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조치도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관리 주체에서 그 하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 들어가시다 보면 이제 2년 차 되게 한 달 전부터 땡똥땡똥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거를 방송을 하잖아요. 자, 우리는 2년 차 도배 도장 공사가 완료되어 뭐 이제 신청을 안 하시면 이거를 계속 방송을 한 달 내내 한다고요. 그만큼 이걸 해줘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 회신후 조치. 자, 이제 사업주체에서는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취합을 받았잖아요. 30일 동안 막 홍보를 해서 다 걷었어요, 하자를.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청구를 하죠. 시공사에다가, 시행사에다가. 자, 그러면 사업주체는 반드시 청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집체 없이 보수하거나 아니면 보고하고 그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임차인 대표회의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너네가 하자를 한 1000건 신청했는데 야, 한 900건은 오케이인데 나 100건은 아닌 것 같다. 100건은 이거 하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100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해서 대표회의 등한테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야, 내 1000건은 오케이, 1000건에서 900건은 오케이인데 100건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어쨌든 다 고쳤다라고 또 통보를 하죠. 하자 보수 결과를 입주자한테 통보를 하죠. 입주자, 그 다음에 입대위. 요거 지금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나중에 또 그림으로 다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수 결과를 자 했어요. 했으면 이 30일 내에 또 받은 입대위나 입주자는 야, 너네가 1000건은 고치고 900건은 고치고 100건은 못 고쳤다는데 그 다음에 이 900건 중에도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했을 때는 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야, 이 900건에 대해서 야, 나 이 하자 보수 방법 아닌 것 같고 이 100건에 대해서 하자 맞는 것 같아. 이 내용이 타당을 하면 업체는 또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고 이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하자 분쟁 조정을 가던 뭘 하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절차가 여기까지 또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이 4번의 과정을 거쳐서 하자 담보 책임 종료서를 작성을 하는데 자, 이제 더 이상은 하자 갖고 내가 시비를 안 걸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종료서예요. 시비를 안 걸겠다는 말이 조금 약간 이상은 하지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나 더 이상 이제 시비 안 걸게 했을 때 자, 전유 부분은 작성은 입주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은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는 뭐냐면요. 입대의 구성원 중에 아까 설명드렸어요. 사용자가 누군지. 자, 1동부터 5동까지 있어요. 1동부터 5동까지 있는데 이게 소유자가 입대의가 다 구성된 게 아니라 사용자, 월세권자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동별 대표자가 과반을 넘었어요. 3분이. 이거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왜 그렇죠? 자, 월세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오해하고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월세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내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분들이 입주자 대표의 과반을 차지하시면 하자를 해지하던 말던 내 재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과반을 이렇게 1동에서 5동인데 세 분이 사용자시면 월세권자나 전세권자면 이분들한테 이 권한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전세권자, 월세권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인 사람들보다 소홀할 수가 있다. 이 차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안 돼요.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5분의 4는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자, 우리 이제 하자보수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자라고 개시를 하죠. 20일 동안. 개시를 할 때 야, 5분의 1 이상이 아까 뭐죠? 1동에서 5동. 가서 똑같은 걸 설명드려야. 1동에서 5동. 뭐 100세대씩 산다 그러고 500세대에서 100세대가 이거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료가. 공용 부분이. 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오케이. 반대가 한 80세대예요. 그러면 충족이 되죠. 그때는 입주자 대표에서 땅 이제 하자는 끝. 이제 더 이상 시비도 없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시 내용은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그 다음에 완료된 하자 보수의 내용,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종료 확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일 이내. 그러니까 이때 5분의 1이 들어오면 그죠? 하자가 종료가 안 되는 거고 80세대가 들어오면 하자가 종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머리 아파요. 벌써 20년인데 지금 2016년 거를 얘기를 왜 할까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뭐죠? 딱 나눠서 주택법, 공주법이죠. 주택법, 공주법. 자, 주택법일 때는 어떻게 됐죠?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찬성 시 종료. 지금은 뭐죠?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고 됐단 말이에요. 법이 완전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4년, 5년이 지난 20년에 10년을 왜 하느냐. 아까 분명히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뭐라고 그랬죠? 그 기간 안에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의무 기간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7월에 청구를 했어요. 그럼 8월 이전이죠. 자,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공용 부분이. 그때는 어떻게 간다? 이걸로 간다는 뜻이에요. 5분의 4로. 지금 20년이라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5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되지만 2016년 7월에 하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4년 동안 고쳤어요. 고쳐서 종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5분의 4 이상이 종료, 찬성을 해야 종료가 되겠더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론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설명드렸는데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막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정리가 도저히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입대이한테 뭘 한다고 그랬죠? 담보책임 30일 전에 자, 이제 하자 끝나니까 빨리 하자 청구하세요. 이게 언제 하죠? 2년, 3년, 4년, 5년, 10년 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안 하면 너네 하자 우리한테 못 묻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입대이가 받았어요. 입대이가 받아서 누구한테 통보를 하죠? 입주자한테. 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이렇게 왔어. 빨리 고치라고. 그래서 고치라고 왔죠. 그때 20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띵똥땡똥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린 이거를 20일 동안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청구 개별 통지하고 개시를 해라. 정리되셨어요. 이렇게 한 단계. 자, 그러면 입대이하고 입주자에서 모았죠. 하자를 모았어요. 하자를 모은 다음에 자, 사업주체한테 자,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고쳐줘. 이렇게 하자보수 청구 고쳐줘. 근데 자, 10년 차 하자를 10년 1개월 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띵똥땡똥 하고 알려주고 자, 고쳐. 근데 이게 10년이 넘어가서 10년 1일 날 해도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안 돼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 초과신 효력이 없으니까 자, 받았어요.
사업주에서 받아서 자, 입대 입주자한테 우리 고쳤어요. 자, 고쳤어요. 하자보수 이행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다 고쳤어요. 라고 통보 다시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다 이해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입대 예약 입주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야, 1000건이었는데 그중에 900건은 내가 알겠어. 근데 100건은 모르겠다. 이의제기. 그죠? 이의제기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자,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의제기 접수 바로 타당하면 얘네들이 얘기한 입주자가 얘네들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한 이게 타당하면 고치는 거고 아, 나는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분쟁을 가던 그죠? 심사를 가던 예. 그 다음에 소송을 가던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입대위에서 입주자한테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보수 다 됐고요. 우리 얘네 100건 다 고쳐줬어요. 우리가 미흡한 거. 자, 20일 동안 공용 부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게시를 한다. 띵동땡동 해서 또 하죠. 자, 그러면 공주법이 발현되고 난 단지는 5분의 1 이상 반대면 종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주법 이전에는 4분의 5가 찬성하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입대에는 끝 하고 땅땅땅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강의 들으실 때 다 이해되실 거야. 아, 저렇게 해서 6개 오케이 했는데 막상 뒤돌아서면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서 숙지하셔서 원활한 하자 실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